제가 저때 아까쯤 얘기를 하기를 자동차 실린더 방식의 폭발 행정을 통해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심몇 회전만 하면 되니까 회전축만 돌려왔다가 거기다가 연고 자석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코일을 바꿨다. 개별적인 코일을 한꺼번에 다는 게 아니고 쭉 따라서 20m, 40m, 50m, 100m 이렇게 해갖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똑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헬리콥터 방식의 회전 있잖아요.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헬리콥터 방식의 엔진을 차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력만 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전력을 일으키는 구조는 만들기가 쉽습니다. 헬리콥터 원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배기가스 폭발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회전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하는 식으로 돌아가서 그 힘이 회전력으로 그냥 곧바로 바뀌는 거예요. 폭발을 하면 동시에 이것이 회전한다. 이렇게 구조는 이해가 가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존의 헬리콥터 방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헬리콥터는 폭발하는 힘을, 그렇죠, 회전력으로 바꿔서 움직이니까 회전력, 회전축만 돌려, 이런 방식의 발전도 동항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엔진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방식은 폭발 행정을, 지금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을 시키면 불안가스가 되는데 폭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뭐 8기통, 4기통에서 여러 개 엔진을 둘 필요가 없어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선택을 하면 이 연소가스에서 폭발하는 힘을 곧바로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축을 돌려주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자동차 바퀴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식의 엔진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전 세계 특허입니다. 헬리콥터 방식이 지금 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헬리콥터 엔진하고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자동차 방식이라든지 헬리콥터 방식도 좀 더 개선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왜 그럴까요? 수소, 가스, 수소, 산소의 폭발력, 에너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8기통, 4기통, 몇 기통 이렇게 했던 거를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달아갖고도 회전력을 강하게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론 이해가 가시죠? 연소실을 폭발했던 것이 곧바로 회전력으로 바뀐다. 그 회전력으로 바뀌는 것이 자동차 바퀴를 돌려준다. 회전력으로 바뀌는 것이 헬리콥터를 돌려준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헬리콥터 엔진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려주는데 압축된 힘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딱 돌려주는 식으로. 지금은 이제 이게 믹서기 같은 거는 전기 구동 힘으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믹서를 이렇게 회전력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폭발 행정, 전기가 아닌 폭발 행정을 통해서 수소가스를 태워가지고 폭발 행정을 통해서 이걸 회전 구조를 가지고 믹서기처럼 돌릴 수 없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합니다. 헬리콥터가 이미 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엔진보다는 좀 더, 그렇죠, 단순하고 자동차에도 이것을 사용하면 자동차도 똑같이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콥터 방식은 프로펠러를 돌리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프로펠러도 축이 있어요. 회전축이 있어야 이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식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프로펠러 방식도 되지만 자전거 보면 이렇게 바퀴를 돌리잖아요. 자전거 바퀴를 돌리면 거기서도 회전력에 의해서 전기가 이렇게 생산되는 거잖아요. 회전력에 의해서. 풍력 발전기도 바람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축을 갖다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돌아가는 구조로 있는. 거기다가 연고 자석을 비치를 해놓으면, 그렇죠, 풍력 발전기 자체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 갖고 회전축을 바람이 돌려주기는 여기다가 연고 자석을 안에다가 밖에 이제 습기 같은 거 있을 테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죠. 안에다가 회전축 연고 자석 달아놓고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딱딱딱딱 각각 개별적인 코일 한꺼번에 달아놓지 않고 여기 달아놓으면, 그럼 이것도 일종의 병렬, 코일도 병렬식이 되네.
뭐 연골자석도 병렬식 되면 힘이 축적 증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풍력 발전기 모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력 발전기는 어떻겠냐? 수력 발전기도 물레 방아를 기존의 물레 방아도 회전하는 힘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자동차나 이렇게 이것도 폭발 행정을 통해서 이 폭발하는 이 힘이 이걸 회전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전을 폭발. 물레방아 물길이 회전을 시켜주다. 물레방아를. 그다음에 바람이 풍력 발전기를 회전을 시켜주다. 또는 자동차 폭발 행정에 수소가스를 보통 이렇게 연소를 하든지 하겠죠. 또는 휘발유 산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폭발 행정이 회전체를 돌려주기만 하다. 얼마나 돌려? 팽팽팽팽 돌아가겠죠. 물레방아처럼 만들 수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폭발 행정이 닿기만 하면 휘 이렇게 돌아가는 계속. 그럼 그걸 압축해 갖고 폭발 행정을 해줄 수 없을까요? 폭발을 했는데 압축해 갖고 물줄기를 호수 물줄기 쏴주는 것처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구조의 회전축 돌리는 엔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두 개 배치해가지고 한꺼번에 회전축을 뭐 기존의 자동차 배기 저기 폭발 행정에서는 4개, 8개 달아야만 했지만 이거는 2개 정도만 수소 연소, 수소산소 가스 돌리고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축이 있고, 그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 가운데 이렇게 축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전축이 돌아가. 그러면 쭉 해갖고 푹 돌려주면 엄청 강한 추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다시 회전축을 돌려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엔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일단은 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회전의 힘을 나타내는 구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폭발 행정을 통해서 수소가스 폭발을 통해서 이거 바람개비가 돌아가든 물레방아가 돌아가든 이게 돌아가게 주면 그 안에 회전축이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자동차 구동하는 데 넣으시고 헬리콥터 방식에 넣어서 이것도 전 세계 특허입니다. 그 개념 자체. 그러니까 폭발 행정을 회전의 힘으로 바꾸는 구조는 그렇죠. 수천 가지도 수백 가지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서 사람 아이디어를 따라서 그 구조에 해당하는 것을 만약에 하시면 제 특허를 침해하는 거다. 가장 간단한 방식의 폭발 행정을 통해서 자동차 바퀴를 구동한다. 폭발 행정을 통해서 잠수함을 프로펠러를 돌려서 자동차 프로펠러를 돌려서 구동한다. 비행기, 그다음에 드론을 그런 폭발 행정을 통해서 헬리콥터 방식으로 해서 다중 프로펠러를 돌려준다. 고무보트를 이렇게 그렇게 폭발 행정을 통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준다. 고무보트도 프로펠러 돌리죠. 고무보트도 이렇게 연료 넣으면은 휘발유 같은 거나 뭐 경유 같은 거 넣으면은 고무보트 안에서도 프로펠러가 회전. 그럼 그건 뭐 회전의 그 축이 돌아가는 겁니까? 회전축이 돌아가니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자동차 구동 방식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다 대해서 이렇게 헬리콥터는 장기적으로 사라진다 그랬죠. 지금의 헬리콥터도 그런 방식으로 엔진을 교환시키거나 아니면 드론을 헬리콥터를 이제 대신해서 만약에 한다면 드론이나 이제 UFO식은 굳이 뭐 이렇게 헬리콥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속도가 분사형으로 하면 엄청 빠른데 뭐하러? 지금 단기간에만 아마 사용될지도 몰라요. 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분사형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장에는 이제 다중 프로펠러 방식이 사용될 수 있고, 폭발의 힘을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다중 프로펠러다 헬리콥터, 또 폭발의 힘을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폭발의 힘을 잠수함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배 프로펠러로 하나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보트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꼭 비행기 방식이 헬리콥터 방식이 아니고 고무보트 방식이 간단한 방식으로 그냥 자동차를 돌려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소하고 산소의 에너지 단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몇 기통, 4기통, 8기통 한두 개만 될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면 자동차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료가 폭발력이 커서 그래. 힘이 에너지다. 우라늄 1g이 석유의 뭐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휘발유하고 산소를 반응을 시켜놓으면 그렇죠. 큰 폭발 위험이 없죠. 그걸로 이제 그 휘발유 산소를 중간 저장소란 연료를 혼합하는 작은 연료 장치만 연료 저장고만 있으면 휘발유 온도 높여주고 산소 온도 높여 섞어주고 연소실에서 분사시키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엔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회전의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물레방아 돌리듯이 물길이 물레방아를 돌리다. 바람이 풍력 발전기를 물레방아 돌리듯이 돌리다. 그래서 회전의 힘을 넣었다. 얻었으면 하죠. 뭐 폭발 행정을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력이 일어날 거고 잘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구조 자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폭발 행정을 연소실에 폭발 행정한 것을 회전시켜주는 이 구조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술이 나올 수가 있어서 내가 이게 한 전체적인 그 개념에 해당하면 될 거라는 거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기술이 나올 수가 있어서 내가 뭉뚱그려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면 그것은 자동차에 사용됐든 비행기 드론에 사용됐든 전부 다 될 거다. 배에 사용된 잠수함, 뭐 보트 사용했던 이그선 사용하는데 고무 이렇게 고무 이렇게 공기부양정을 위로 뜨는 데 사용하거나 밑으로 수직 이착륙을 하거나 공기 그래 압축 공기를 내뿜는 데 만약 사용한다면 그것은 재구조라는 것은 압축 공조도 이렇게 압축 공기 내뿜을 때도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내뿜을 때도 거기서 이제 압축 공기를 뜨겁게 데워서 내보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보내가지고 그것을 바람 자체의 구조를 회전의 힘으로 나사식 회전 구조에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회전의 구조로 내뿜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수함 추진 방식을 열을 가지고 하면은 믹서기 같은 회전체가 돌려도 되고 그냥 열 자체가 통로 자체를 거치면서 회전이 돼가지고 압축 공기가 회전하는 압축 공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쏘는 방식의 특화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연소실에서 분사한다. 이렇게 나사식 회전 구조에 넓고 중간 좁 나사 만들 때처럼 촘촘히 해갖고 압축해서 쏘는 통로 구조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압축 공기를 따가 연소실에서 분사를 해줬다. 밖에서 토치 같으면 밖에서 불꽃이 보일 수 있으므로 비행체 같은 거 들통나서 격추당하는 안에서 관 구조에서 이런 것을 연소를 해주면 그렇죠. 강한 압축 공기가 열로 되어진 압축 공기 나올 거 아닙니까? 행통로 회전을 통해서 압축 공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비행기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기 부양 중에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로의 구조를 압축 공기에 넓게 또는 좁게 이런 것들을 같이 각각 배치시켜 회전하는 압축 공기 각각 배치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압축 공기도 가능하고 전파도 가능. 전파도 두꺼운 전파, 얇은 전파, 파형이 큰 전파, 다양한 전파를 섞어서 회전하는 전파, 회전하는 전파도 같이 섞어주면 굉장히 강하게 추진력이라는 전파도 그렇습니다. 뭐 전파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별걸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압축 공기도 사용할 수 있고 전파도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 에너지 같은 거. 전기 에너지를 갖다 하나의 그 송전선이 아니라 선 자체가 두꺼운 거에서 딱 얇은 선을 같이 배치시켜 놓거나 안에가 꼬이는 밧줄처럼 이렇게 꽈가지고 전선 구리선 같은 거 아니더라도 구리선 현재는 구리선에다 꽈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두꺼운 선에다 얇은 선을 갖다 꽈는 방식이 하면 전기가 엄청나게 전기 손실이 없이 잘 전달되고 제 특유의 전기성 구조인 얇고 두툼하고 이걸 합해주면 엄청나게 멀리까지 전송하는 전송 기술이 되는 겁니다. 전파를 이제 묶을 때 강력한 전파 하나를 보내고 옆에 파형이 좀 그렇죠. 좀 부목을 대주시되 보조하는 전파가 들어가거나 안에다 회전하는 전파를 들어가고 이렇게 똑같은 원리 전선도 꽈가지고 회전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두꺼운 선이 있고 얇은 선이 감아주는 부분은 송전 손실이 없이 잘 이렇게 멀리까지 전송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섬유도 가능하고 멀리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두께를 틀린 전파를 묶어 쏜다. 회전하는 전파를 넣어준다. 길이가 압축 공기 쏠 때 길이가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하면은 공기 비행체의 피막 형성을 통해서 뭐 연소실에 안에도 할 수 있다. 연소실에도 그런 식으로 압축 공기를 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소실에다가 압축 공기를 그 압축 공기 구멍을 통해서 쏴주는 연료가 분사할 때 연소실 안에 코팅을 하겠죠. 압축 공기가. 그러면 그 압축 공기 연료 연소실에서 태워진 열을 어디로 발광합니까? 일종의 압축이 형성이 되면서 밖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이 사용되겠죠. 그럼 압축 공기를 연소실에다 쌓아야 됩니까? 안 쌓아야 됩니까? 쌓아야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하시죠? 압축 공기 쌀 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구조, 회전 통로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압축 그 통로에 밴드처럼 대나무 매듭처럼 두께가 틀리도 되게 두께가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좁은 것도 이런 거를 배치시켜서 압력을 증폭시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압축 공기 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 전송할 때도 이렇게 두꺼운 거하고 얇은 거 같이 이렇게 감아갖고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전기 생산할 때도 그렇죠. 전기 생산할 때 코일을 똑같이 감지 말고 이게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같이 감아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폭발 실린더 방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그냥 일반 수소 산소 이렇게 폭발 단위가 크잖아요. 에너지가 크니까 거기다 회전체 물레방아 돌리듯이 해도 되고 회전력으로 바꿔가지고 지금의 자동차 방식도 복잡하잖아요. 곧바로 그냥 폭발 행정을 회전력으로 바꿔서 헬리콥터 돌리듯이 회전체를 돌려갖고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연구자석 달아놓고 코일을 이렇게 달아놓고 20m, 40m, 100m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 특허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거기 코일 자체를 그렇죠. 코일도 안에다가 두꺼운 거 얇은 거를 같이 꽈갖고 코일을 배치해 놓으면 이것도 특허입니다. 이 코일 꽈는 방식 자체 이거를 만약에 모터에다 개인용 모터에다 자동차 믹서기도 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산업 현장에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이 코일이 안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 거를 썼다면 그렇죠. 당신은 내 특허를 침해한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거를 침해하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이사레이도도 전기선을 에이사레 같은 전기선을 이렇게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해서 하거나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같이 꽈서 분목 형태로 멀리 전송하도록 하면 그리고 강력한 전기가 전달이 됩니다. 강력하게 회전하면서 들어가니까 전기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저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 갖고 꽈배기처럼 만들고 제가 히터 코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든다고 꽈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있고 거기다 대나무 매듭처럼 매듭 체질 해주면 배나무 백열고 칠레안트도 이렇게 꽈갖고 해주면 적은 전기로 강하게 빛이 납니다. 백열전구 필라멘트 냈다가 이렇게 기존 이렇게 코일에다가 대나무 매듭처럼 넣어주면 전구가 오래 가고 밝게 된다는 거죠. 적은 전기로. 그러면 그거를 꽈서 넣어주면 히터 코일도 다 꽈서 넣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부터 동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꽈서 넣는데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같이 꽈서 넣으면 적은 전기로 발열이 엄청 일어나거나 따뜻한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바닥 필름 난방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필름 난방할 때도 들어가서 전기선 기술이죠. 전기선의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똑같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산업 현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 자체가 제 구조인 안에는 두텁고 이렇게 겉에는 얇고 이거를 갖다가 혼용을 해갖고 모든 데 사용을 했다. 또는 안에는 회전을 꽈가지고 했고 거기다 부목을 대듯이 얇은 것을 같이 배치를 해놓거나 꽈가지고 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멀리 전송되거나 튼튼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스프링도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스프링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회전 이렇게 스프링 쇼바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스프링 역할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꽈배기처럼 감아준다 그러면 스프링도 엄청나게 튼튼한 쇼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딱 축 달아놓는 거. 의자에도 사용될 수 있고 모든데 제 기술은 모든 산업 현장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품과 기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